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이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이파 2019의 주요 이슈들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IFA 2019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이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이 SF 영화에서 미래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또 일반인들은 물론 과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했었죠. 최 고문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샌가 이 미래 모습을 현실에서 마주할 때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SF 영화에서 나온 거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실현 안 된 거는 타임머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1960년대 스타트랙이라는 아주 뭐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서 이 휴대폰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1973년대에 만들었고요. 최근에 같은 데는 백투더퓨처에 그 이렇게 떠서 다니는 이 호버라는 거 있잖아요. 예. 상영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 투명망토 있잖아요. 바텍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도 영국하고 미국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온 것들이 계속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상상력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기술화된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파나 이런 데서도 이파가 뭐 텔레비전, 컬러 TV, MP3 뭐 여기 다 거기가 예. 대비하는 데거든요. 근데 항상 4년 내지 5년 갭을 두고 이 기술이 나온다면은 현실화가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할 뿐 모든 것은 다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고문님께서 이 투명 망토처럼 이 재밌는 사례를 좀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솔직히 이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앱을 활용해 정보를 얻거나 소통도 좀 쉽게 하고 이런 장치들인데 노트북 없이 또 업무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일상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2007년, 한국에 들어온 2009년 이후로 딱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해서 세계 경제에 암울한 분위기를 들이울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에 혁신과 생산성 개선만이 그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생산성을 예. 발굴해내는 것만이 그 국가의 성장에 그리고 생존에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끌어가는 그런 여러 혁신 기술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등장에 좀 역사적 의미를 좀 짧게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이 첨단 기술들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제 꿈으로만 봤던 이래 미래의 모습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IT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 고문님, 이게 이 세계 각 브랜드의 IT 가전 기술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렇죠. 뭐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게 5G, 뭐 IoT 등등 뭐 이것이 모두 총 결집해서 예.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녹아드느냐인데 일단 얘기들이 다 그래요. 더 똑똑해진 생활가전이 뭐냐? 즉 사람과 소통하는 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다 붙어 있고요. 세계 3대 가전이라고 그러면 잘 알겠지만 라스베가스의 CES,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스페인에서 하는 MWC, 예.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뭐 아시겠지만 앞에 두 개 거는요 1, 2월 달에 합니다. 근데 요새는 거기가 모터쇼가 뭐 방불케 하는 자동차 완성업체까지 들어와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5G 이런 것들이 예. 하고요. 좀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파인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소통하는 가전을 하면서 어떻게 더 우리가 똑똑해질 수 있냐. 예.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주제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뭐 대표 가전 제품 역시 TV겠죠. 이 TV 분야에서 새로운 추세가 8K라고 들었습니다. 이전 이 4K에서 어느 정도 진화한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까? 4K가 가로 픽셀 수가 3,840개, 그러니까 거의 4,000개가 들어가는 걸 4K라고 했는데 이 8K는 그 두 배인 8,000개 가까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실제 평면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4배 선명한 화질이라는 뜻인데, 네. 이것이 이제 미래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가전이라고 얘기하는 TV 분야의 혁신을 끌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특히 이번 IFS에서 굉장히 이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품목이 되었죠. 예, 방금 뭐 설명해 주신 대로 8K TV의 최신 기술력을 이 이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8K TV 부문의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 쌍두마차죠. 삼성과 LG가 자존심 싸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고모님, 이번 이 8K TV 기술 경쟁 과정에서 LG가 삼성 측에 먼저 포문을 열었네요. 그렇네요. 이게 참 뭐 바깥에 나서 이렇게 뭐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게 별로 눈에 곱게는 보이지 않고요. 이게 뭐냐면요. 5년 전에 드럼 세탁기 문짝 부셨느냐 안 부셨느냐 갖고 법정 시비까지 간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파에서. 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뭐 이 경쟁에서 뭐 기준이 모자르니 아니냐 보다는 지금 사실 삼성이 최근에 8K 협회라는 거를 새로 만듭니다. 예. 8K 협회는 뭐 우리가 아는 저기 인텔이나 루스픽처라든가 뭐 파나소닉 이런 데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요. 관련 기술 표준 같은 건가요? 표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LG가 속해 있는 데는 어디냐면 ICDM이라고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라 그래서 사실 8K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다툼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데 사실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앱으로 뭐 소프트웨어로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이제 경쟁에서의 어떤 그런 뭐 뒤안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8K를 가장 먼저 나온 거는 CES에서 그 삼성이 먼저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지금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뭐 이것이 좋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기술들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쫓아오는 중국의 어떤 초격차를 벌이기 위한 그런 여력이 좀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이 양사의 TV 화질 공방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삼성이 LG의 OLED TV를 저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서는 솔직히 딱 반대로 LG OLED TV가 이게 4K가 아니라 3K다. 3,000개 픽셀밖에 안 들어가고 밝기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똑같이 반대인 거죠. 삼성이 LG를 공격했었던 것이고 그 위에 삼성이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1위 3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업체로 올라섰고 LG가 절치부심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것은 LG는 그 8K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기준에서 아까 말씀한 월드 클래스의 기준은 50% 이상의 선명도를 포함해서 8,000개의 픽셀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요 선명도 부분에서 삼성의 경우에는 아주 좀 모자라죠. 이걸 이제 LG가 공격합니다. 자기들은 95% 이상의 선명도인데 삼성 거는 이제 20%대가 안 되는 선명도이다. 소니도 80% 되는데 이거는 진정한 8K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건 사실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8K 시장, 즉 프리미엄 TV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데는 솔직히 좀 더 도움이 되는 그 양사에 더 도움이 되는 시장 전략이라고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억 대의 글로벌 TV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8K TV 판매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 한 6만 대 수준, 0.03% 수준, 그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논쟁을 촉발시키고 2020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 같은 데서는 또 8K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시장 키우기 이런 면에서는 양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기술 경쟁이 소모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최 고모님, 이런 가운데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활용한 TV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에 좀 관심이 쏠린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이제 TV 시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수로 하면은 한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31.8%예요. 중국한테 뒤졌어요 벌써 34%. 그 대신 가격으로 가면은 45.9가 한국이고 중국이 25점입니다. 즉 고급화되고 뭔가 더해진
그러한 TV가 돼야지만 예. 살아남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5G와 이 8K라든가 최첨단의 TV를 지금 엮는 예.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 뭐 TV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 이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홈 하지만 스마트홈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냉장고와 TV입니다. 예. 거기서 다 명령이 나가고 외부하고 연락이 하고 그리고 스마트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가 스마트홈에 전력을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스마트홈인데 그러다 보니까 TV가 브레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예. 하려 그러면 5G로 커넥티드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TV를 제작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질 경쟁을 넘어서서 화질을 뛰어넘어서 첨단 기술과의 또 접목을 지금 시도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이파에서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 역시 8K TV를 대대적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특히 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가전업체를 해봐야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이얼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예. 근데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은 TCL이나 콩카 그리고 듣지 못하던 업체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중국 기업이 독일의 첨단 가전업체들을 인수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예.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죠. 하이센스라든지 그런 또 LG와 이제 경쟁하게 되는 스카이워스가 인수한 독일계 TV 업체 매츠 이런 것들이 예. 중국계라고 해서 나왔어요. 전체에 출품된 기업이 1,900개 정도 넘는데 중국계 기업이 그중 절반 예.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품들을 내놨고 거기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이번 IFA에서 굉장히 도드라져 보였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국이 그냥 캐치업 따라잡기만 해가지고 품질이 안 되는 것을 뺏기기만 하는 수준의 것이냐, 예. 아니면 지금 최고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겉으로 볼 때 품질이라는 건 사실 대동소이한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면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인간의 생활과 접목이 된 기술, 즉 예.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효율성을 개선해가는 가전제품으로 우리 시장에 나오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괄목상대할 만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소니와 샤프를 따라가던 흉내내고 베끼고 하던 데서 이 정도 세계에서 최첨단 수준의 삼성과 LG로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계 이런 업체들의 도약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번 IFA의 굉장히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 단순히 제품 수, 참가 업체 수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높아졌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약진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고요. 사실 일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8K TV 시장 확대에 열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최 고모님, 현 시점에서 이 일본 측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본이 그렇게 이번에 눈에 띄지 않는데 저 홈페이지를 이파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예. 영어, 독일어, 그다음에 일본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에 계속 일본은 진짜 공을 들여왔다는 데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샤프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많이 나왔다는데 샤프도 사실은 중국 겁니다. 팍스콘에서 사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데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림픽을 8K로 중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5G를 상영하는 게 2020년도 동경올림픽의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지금 가일증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중국이 성장판이 열렸어요. 예. 네, 성장판이 열리고 사실 8K 같은 거 이번에 CES 1월 달에 했던 CES 때 네. 중국이 한 대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이거를 뭐 7개, 8개 제품을 다양화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판단하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차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술 격차가 TV로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계 전망에 따르면 8K TV 시장이 2022년이면 500만 대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향후 이 8K TV 시장에서 누가 고지를 선점하게 될지 관심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IFA에서는 그 5G 등 이 혁신 IT 신제품 공개도 잇따랐습니다.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웨이가 선두에서 이슈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화웨이가 지금 5 통합 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초라고 지금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세계 최초의 발표는 이틀 전에 삼성이 했는데 예. 세계 최초의 상용화는 우리 거야라고 화웨이의 화웨이가.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예. 무슨 뜻이냐면 19일 날 내놓게 되는 자기들의 핸드폰 P30에 들어가는 예. 칩이 메이트 30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기린 990이라고 하는 그런 칩이에요. 근데 이게 네. 통신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 보통 이 반도체 설계하는 데서 가장 꿈의 설계라고 하는 원칩 기술을 적용한 예. 최초의 상용화 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퀄컴의 칩, 그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예. 삼성의 칩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믿지 못할 만큼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건 이제 상식 수준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과연 화웨이가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할 만한 기업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고 보이고요. 아, 예. 5G 칩을 최초로 상용화해서 집어넣은 저 폰이 뭐 어느 정도의 기술이든 말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성공했다는 면에서는 예. 아주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화웨이는 이 분야에 관해서 전 세계 최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에 전 세계 예. 특허 1위가 화웨이였어요. 78년부터 지금까지 특허를 다 보여주더라도 파나소닉이 1위지만 예. 2위는 화웨이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이번 IFA에서 이파에서 선명하게 이 5G 통합칩이라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G 통합 칩의 화웨이의 기술력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의미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고모님, 그럼 지금까지 출시됐던 이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효율성으로는 좀 한 단계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고요. 9월 19일 날 예. 언팩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탑재한 아까 메이트 30가 이제 나오는데 그날 이제 봐야 되는데 아, 예. 이게 나와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구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탑재를 못해요. 아, 이 예. 폰에는 중국이 화웨이에서 만든 거. 그러면 지메일 안 되죠. 구글 맵 안 되죠. 따라서 과연 이것이 반쪽짜리 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쫓아가야 되고요. 사실 화웨이는 2009년부터 한 40억 달러를 넣어서 5G를 만들고 있고요. 예. 화웨이에 지금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6G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 수학만 하는 수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700명이 있어요. 이 연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인력과 지금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나오고 5G는 자기네들이 조금 늦었다 생각을 하고요. 예. 6G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게 화웨이고 그 단계를 메꾸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삼성하고는 지금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예. 지금 더 두려운 6G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죠. 이미 화웨이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앞서 이 살펴본 8K TV도 그렇고 이 5G 시장까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속도 지금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제가 오늘 이 토론에 나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수면 예.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 목표가 무역 전쟁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도 기술 전쟁에서는 중국한테 특히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카드라고 전 이제 배넌 보좌관이 얘기를 했었어, 고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이 중국의 이런 차이나 테크 굴기에 대한 이 위협감이 아주 무서운 수준으로까지 이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표시가 난 것이고 중국은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중국 제조 2025 이 뜻이 2025년까지 아까 이 이파에서의 공식 언어가 영국어, 독일어, 일본어라고 했는데 세계 탑인 미국이라고 하면 독일과 일본이 세계 세컨드 플레이스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 우리 거기 반열에 올라갈 거야. 즉
한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세계 3위 수준의 기업들, 국가들은 뛰어넘는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이거는 각 지방 정부들에 뿌려진 이 지령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R&D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 시작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업들은 다 각 지역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처럼 되어 있어요. 국가 기업형이에요. 각 관료들은 마치 기업가들이 뛰듯이 그 특허를 내고 예를 들어 화웨이는 션전에서 그리고 하이얼은 산동에서 이 자기 지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었어요. 이 성과들이 이제서야 좀 진짜 우리 너무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에 굉장히 근접한 수준 아까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격차는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빠르게 쫓아오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고 많지는 않지만 사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해서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몇 개의 혁신 기업들이 혁신형 국가로 가는 데서 중국 정부가 끌고 나아가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이번 이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폴더블 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파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았었던 게 바로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로 좀 보이는데 폴더블 기술이 가미된 많은 이 모바일 제품들이 전시가 됐습니다만 상용화 단계까지 이른 건 삼성의 갤럭시 폴드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일본이 첫 번째 7월 2일, 4일 이때 우리한테 공격을 했던 세 개 소재 중에 플로리폴리미드가 딱 들어갔던 것이 이 갤럭시 폴드 같은 이런 완성도 높은 이런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의 새로운 폰, 이것은 삼성 외에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공격했던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지금까지로는 첨단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더 개선된 걸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 격차를 벌려주고 있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LG도 새 듀얼 스크린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 고모님, 일단 이 부분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폴더블 폰이 좀 미래 트렌드를 좀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덧붙여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성 폴더폰 2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듀얼 폰이 119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니까 뭐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에서 좋고 두 개 다 지금 폼 팩터라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의 모양이 바뀐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이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접는 거 뭐 듀얼을 하느냐? 결국 마지막에 종착지는 웨어러블입니다. 몸에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갖고 가냐. 롤러블 뭐 많아오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 몸에 입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기 위한 중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칩까지 더해지면은 일단은 뭐 이 산업혁명적인 그런 마지막 단계에 온다 그러는데 웨어러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면 우리는 다음 산업혁명에 또 선두에서 우리가 어떤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웨어러블의 각이 바로 직접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이 과연 미래 모바일 트렌드를 좀 바꿀 수 있을지 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